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2023년 WBC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BC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위에 살짝 보이는데 WBC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구 월드컵, 축구로 치자면은 월드컵, 야구에서 월드컵 격의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대회 프리미어 12가 있긴 한데요. 프리미어 12는 약간 좀 축구로 따지자면은 네이션스 리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리미어 12가 상위 12개 팀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프리미어 12예요. 12. 12인 이유가 그거고, 네이션스 리그도 똑같이 이렇게 랭킹으로 잘라서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성이 있고 격이 있는 대회는 프리미어 12도 최근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 WBC가 가장 그래도 저명하면서도 유명한 대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2023년 WBC 대회를 B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게 WBC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경기 일정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호주, 중국, 일본, 체코랑 한 조에 속하게 됐고, 일단 어떻게 WBC가 진행이 되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조가 총 4개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고요. 한 조당 5개 팀씩 있어요. 그래서 조별리그를 거쳐가지고 총 4경기를 하겠죠. 각 라운드마다 한 팀씩 휴식을 취하겠고요. 그래서 두 팀씩, 상위 두 팀씩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월드컵 토너먼트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8강전 치르고 4강전 치르고 결승전 치르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역시 2위를 해서 진출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각조 1위를 해서 진출한 게 다른 조 1위 팀을 만나지 않을 확률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토너먼트에서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왕 2위보다는 안정적인 1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번 WBC 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방식이 복잡했어요. 각 조에서 이렇게 이렇게 토너먼트에 진출하더라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슈퍼 라운드라고 하죠. 슈퍼 라운드가 되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뭐 다른 조 뭐 3위 팀이랑 경기를 하고, 뭐 2위 팀이랑도 하고 1위 팀이랑 다 해가지고 같은 조 진출한 2위 팀하고 3위 팀 결과는 조별리그 성적을 그대로 합하고, 되게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약간 슈퍼 라운드 같은 경우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리그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순위를 매겨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리그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결승전 3, 4위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였다면은, 이제는 좀 간단해졌어요. 월드컵이란 방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보기가 좀 편하다, 좀 단순해가지고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슈퍼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토너먼트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슈퍼라운드에서 경기에 지더라도 사실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경기 이기고 또 다음 경기 이기면은 또 회생의 기회도 있었고, 또 패자부활전이라는 또 그런 특이한 룰이 있어서 잘못하면은 슈퍼라운드에서 5위한 팀이 우승해버리는 또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되게 복잡했어요. 복잡하기도 했지만 하위 팀 입장에서는 기회를 여러 번 주니까 오히려 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이걸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좀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제가 갑자기 수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수학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걸 예시로 들까요?
룰렛을 한 번 돌렸을 때, 룰렛 한 번 돌렸을 때 나온 정확도보다 룰렛을 100번 돌렸을 때 정확도가 좀 높겠죠. 아무래도 한 번 던지고 나서 뭐 예를 들자면은 꽂힐 수 있는 데가 뭐 A, B, C, D라는 이렇게 곳이 있다고 친다면요. 한 번 던졌을 때 뭐 예를 들면 A에 맞았어요. 그럼 A에 맞을 확률이 100%가 되고 나머지는 다 0%가 되잖아요. 정확하지 않죠, 확률이. 근데 100번 던졌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확률이 좀 더 정확해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100번이 아니라 만약 뭐 10,000번 던졌다면은 더 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근사값에 좀 말이 어려운데 극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리미트 네 하나의 수 근처로 네 근사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수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기회를 조금 주는 것보다는 슈퍼 라운드처럼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약팀들한테는 언더독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지더라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죠. 근데 강팀 입장에서는 여러 번 경기를 약팀들이랑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사실 슈퍼라운드의 독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대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하게 진행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토너먼트에서 좀 무서워졌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근데 사실 이게 맞기도 해요, 사실은. 월드컵도 현재 슈퍼라운드 같이 안 하고 이제 토너먼트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너먼트란 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무서울 수도 있고 오히려 단순해 가지고 편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토너먼트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는 B조 모든 경기가 도쿄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첫 상대는 일단 3월 9일 12시에 호주랑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날 7시에 일본이랑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은 우리나라가 휴식을 취하고 12일 날 12시에 체코랑 경기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13일 7시에 중국이랑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B조는 일정이 일단 이렇게 짜져 있고요. 낮 경기는 12시, 밤 경기는 7시에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시, 7시, 12시, 7시 이런 식으로 되게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이제부터 본론인데 오늘 나왔어요. 사실은 WBC 최종 명단 30인이 확정이 된 게 오늘 나왔는데 그 전에 11월 18일이었죠. 50인 관심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관심 명단 50명이 나와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한국계 선수들이죠. 토미 에드먼 선수랑 레프스 나이더 선수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데 한마디로 곽현수 선수랑 그 김성태 선수였나? 김정태 선수였네요. 김정태 선수. 이렇게 한국인 이름도 있는데 일단 그게 공식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고요. 토미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미들네임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외국엔 있잖아요. 미들네임이 현수거든요. 그래서 풀네임이 사실 토미 현수 에드먼이에요. 뭐 이건 어쨌든 여담이고 한국계 선수들도 이렇게 참가했다는 거 관심 명단에 그런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자, 물론 관심 명단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실제 30일 안에는 안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관심 명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30일 명단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관심 명단은 그냥 관심이 있다 뭐 이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작년까지였고 올해는 좀 달라집니다.
네, 바로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났는데 따끈따끈해요, 아주. 네, 30인 최종 엔트리. 네, 오늘 1월 4일 날 발표가 났고요. 여기에 지금 명단에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부상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추후 발탁이 추가로 여기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공식적으로는 일단 2월 7일까지 30인 최종 명단을 WBC 이게 연맹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요. 일단 명단을 보면은 일단 투수는 김광현, 네, 김윤식, 양현종, 이의리, 구창모, 그리고 고우석, 정우영, 소영준, 이용찬, 원태인, 김원중, 박세웅, 곽빈, 정철원, 그리고 언더핸드로 유일하게 고영표 선수가 들어왔네요. 일단은 눈에 띄는 네, 계속 선발로 이제 국가대표로 뽑혔던 선수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반대로 처음 뽑힌 선수들, 네, 어린 선수들도 또 눈에 띄게 보여서 좀 투수 같은 경우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뽑혔어요. 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뽑힌 게 네, 눈에 띄게 많이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좀 신구의 조화, 투수는 좀 신구의 조화가 좀 한쪽은 좀 극단적으로 네, 나이가 많고 한쪽은 좀 극단적으로 나이가 적은 좀 그런 느낌이 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편차가 크다는 거죠. 네, 편차가 좀 크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투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사실 어린 선수들이 네, 워낙에 KBO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뽑혔던 것 같고요. 이강철 감독님도 어린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고 위기 상황에 구원 투수로 김광현 선수나 뭐 양현종 선수 이런 선수들을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용찬 선수도 있죠. 네. 이용찬 선수 두산에서 언제 NC로 갔지? 자 어쨌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저번 WBC에서 언더핸드가 많이 뽑혔는데 이번에는 고영표 선수 말고는 언더핸드가 없어요. 그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는 이지영, 네, 양의지 선수인데 두 선수 다 뭐 나이가 이미 뭐 이지영 선수가 34살인가? 양의지 선수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30살 이제 중반대로 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베테랑 선수들이 역시나 네, 포수에서는 뽑혔고 사실 포수 자원이 어린 선수들 자원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포수가. 그래서 세대 교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워낙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루수는 박병호, 강백호, 최지만 선수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최지만 선수가 결국 네, 최종 명단에 뽑히게 됐어요. 최지만 선수가 일단 1루수에 들어오게 됐고 박병호 선수는 일단 관심 명단에는 없었어요. 근데 네, 최종 명단에 합류를 했고 역시나 베테랑 선수로서 이제 라스트 댄스죠. 라스트 댄스 하니까 갑자기 네, 메시 생각이 나는데 호날두도 라스트 댄스죠. 근데 메시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났어요. 자,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라스트 댄스를 잘 보여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어린 자원으로서 모습을 네, 보여주는 그 백호 같은 그 모습이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네, 백호 같은 호랑이처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루수는 김혜성, 토미 에드먼 선수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뭐 김혜성 선수도 사실 워낙에 KBO에서 정상급 선수고 뭐 사실 이루수가 세대 교체가 네, 어느 정도 잘 됐어요. 네. 내야수가 우리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지금 내야수에서 어린 선수들 좋은 자원들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좀 내야수가 좀 풍부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이번 WBC 좀 기대도 되는 게
수비 부분에서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수비력이 좋은데 사실 백업으로 후보로 뛰는 선수들도 못해서 백업으로 뛰는 게 아니라 수비력이 좋은데도 백업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수는 선수풀이 엄청 크고요. 그래서 좀 내야수가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좀 제외가 되고 어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혜성 선수죠. 그리고 토미 에드먼 선수. 토미 에드먼 선수는 일단 이루수긴 한데 내야수는 다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원이고 토미 에드먼 선수가 사실 타격에선 살짝 아쉬운데 수비력이 리그 안에서 정상급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역시나 김혜성 어느 둘 중에 한 명을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이루수로 내세운다고 친다면요 누굴 내세울지 모를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두 선수 다 사실 정상급 선수들이고 그리고 3루수는 일단 최정 선수죠. 최정 선수가 또 내야수 안에서는 나이가 많아요.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으로서 또 3루수 올 시즌에도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뽑힌 것 같고요. 자, 유격수는 오지환, 김하성 예상대로 뽑혔어요. 오지환, 김하성으로 유격수 자리. 역시나 최근에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두 선수가 뽑혔고 김하성 선수는 이번에 이제 샌디에고인가? 샌디에고로 이제 이적하게 되면서 사실 김하성 선수가 출전하니 많이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주전 자리를 내주면 안 되고 새 시즌에 입지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김하성 선수는 본인은 당연히 국가대표로서 출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발표를 했고 결국에 앞선 최지만처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격수에 오지환 선수랑 있고요. 이렇게 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합류를 좀 하니까 한국계 선수들도 뭐 합류를 하니까 좀 풍부해진 것 같아요. 우리 라인업이 와 백업도 엄청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풍부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외야수는 일단 가장 어린 선수 역시 이정우 선수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를 도전하고 있죠. 포스팅을 한 상태인데 일단 본인은 WBC에 일단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간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김현수, 박혜민, 나성범, 박건우 역시나 베테랑 선수들 이 4명의 베테랑 선수들이 외야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총 합계 30명 이렇게 최종 명단이 나왔고요. 이게 바로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랑 기술위원회 명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감독님은 현재 KT 위즈 감독님이신 이강철 감독님, 시즌 도중에는 KT 위즈 감독으로 있다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시즌 끝나면은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역 감독님이 사실 국가대표 감독님을 맡는다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사실 축구 같은 경우는 좀 A매치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을 따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걸 제외한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소속팀 감독님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닌데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일단 아무래도 시즌 중에서 자기 팀 소속팀에 좀 더 집중해야 해야 되나 보니까 좀 오히려 국가대표 쪽 명단에 좀 관심을 못 가지고 또 전력 분석 쪽도 좀 미흡하다는 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역시나 현재 소속팀 감독 KT 위즈 안에 감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KT 위즈 선수를
왜 뽑았냐라고 좀 잘못하면은 그런 질책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명단을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다는 거. 타격 코치는 김기태 현재 KT 위즈 2군 감독님, 그리고 배영수 선수로도 저는 솔직히 배영수 코치님을 보면은 사실 선수 때 기억이 더 많이 남거든요. 워낙에 그 삼성이랑 두산이랑 많이 이렇게 치고받고 했기 때문에 또 가는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허사명, 김중희 전력 분석위원 이렇게 있고요. 기술위원회는요, 조범현 기술위원장, 그 아래 기술위원회는 양산문, 한용덕, 심재학, 이종열, 김선우, 장성호 선수는다. 기술위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나 또 야구계 선수로 뛰었던 그런 선수들, 이런 위원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오늘 좀 말이 많이 꼬이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런 기술위원회 명단이랑 코칭 스태프 명단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WBC 성적을 들고 왔는데, 일단 초대 대회인 2006년이죠.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안타깝게 결승전 일본한테 지면서 준우승을 거두었고요. 이게 WBC 최고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자, 그리고 3회 대회 때는 우리나라가 밀렸어요. 9위까지 밀리면서 4위 안에도 못 들었고요.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10위를 기록했죠. 그래서 역시나 4위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원래는 이게 2021년에 열리는 게 맞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여차저차 미뤄지면서 6년 만에 WBC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번이 5번째 대회죠. 참고로 이 사진은 강홍구 기자님이라는 다음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고 제가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조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A조 같은 경우는 대만 홈에서 전부 치러집니다.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써져 있죠. 타이 중에서 열린다고요. 그리고 B조는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체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조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D조는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 니카라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마이애미에서 열리네요. 이렇게 열릴 예정입니다. 다른 조는 뭐 이렇게 됐고요. 상위 2위 안에 들어야지 우리나라는 토너먼트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위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그걸 봤을 때, 그런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위협되는 팀은 호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호주가 우리나라보다는 랭킹에서 밀리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성적이 워낙 좋지 않고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떠오르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이슈이기 때문에 호주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도 역시나 한일전 솔직히 전력 면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2015년 이후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 프리미어 12 이후로. 그것도 사실 9회 마지막 약속의 9회죠. 9회 때 역전해가지고 이긴 건데 그것 말고는 최근에 일본한테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8년 만에 다시 오랜만에 일본이 이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일본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일전이잖아요. 네, 한일전이란 게 사실 네, 종목을 불문하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네,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 네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찾아온 자료는 다 끝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정을 보면은 첫 경기가 우리나라가 호주입니다. 이 경기가 중요해요. 첫 경기 이게 개막전인데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일본 경기도 이어서 열리는 일본 경기도 중요하지만요. 이 호주전 결과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호주한테 진다면은 저번 그 대회죠. 그 저번 WBC에서 이스라엘한테 첫 경기에서 졌어요. 1대2로. 그때 지면서 말렸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워낙에 말려가지고 네덜란드한테도 5대0으로 졌죠. 그래서 사실 엄청 그 패배 이후로 말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첫 경기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주는 조에서 사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강하다고 평가받는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또 한일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루 쉬었다가 체코, 중국이랑 할 예정인데 체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미프로 선수들 위주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 네 팀 중에서는 가장 약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히 호주보다는 좀 편하죠. 상대하기가 아무래도 호주보다 좀 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질롱 코리아 경기를 최근에 보고 있거든요. 호주 선수들이 얼마나 물이 올라왔는지 잘하더라고요. 자, 물론 심판 뭐 판정을 여러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선수들이 기본 이상이다. KBO랑 붙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경기도 이제 KT 위즈에 뛰고 있는 주권 선수가 원래는 사실 중국 국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귀화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대표팀으로 WBC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중국 국적으로 중국 팀으로서 참가하기도 하지만 KBO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상대팀이지만 꼭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주권 선수 말로는 일단 나는 일단 대한민국 경기에 출전 안 한다. 그게 조항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에서는 투수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